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빼내줬다. 지금부터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윤짜장 썰전은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업TV 정철수 PD입니다. 경짜장 썰전 제7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소개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경짜장 썰전 붙박이 평화나무의 김은미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패널로 함께 하기로 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변인이자 민주당 부산시 기장군 최태경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으로 모신 백혜령 경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백혜령 경장입니다. 일단 최태경 위원장님, 예, 네,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네.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임명했었던 민주당 전 대변인입니다. 네. 부산 기장군에서 2020년, 2024년 연속으로 낙선했습니다. 아, 이번엔 진짜 아쉽게 떨어지셨잖아요. 예, 특징이요. 부산 그 원외 지역위원장 중에서 네. 가장 작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아까워도 낙선은 똑같은 낙선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혜령 경장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나가긴 하시던데. 네네. 지금 열심히 국민들께 이 마약 게이츠를 알리려고 좀 노력 중이고요. 여러 가지 방안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네. 시민단체와 또 연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뒤로 좀 진척이 있었습니까? 교수님? 진척이 있을 리가 없죠. 상설 특검 얘기,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것이고, 네. 또 동부지검에 사무실이 있어서 뭐 열심히 또 수사하는 것 아닌가? 또 동부지검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그 얘기 오늘 다 할 겁니다. 예.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쨌든 네. 대통령께서 상설 특검을 언급했는데 네. 당에서 진행이 안 된다는 자,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5분 정도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영등포경찰서 백혜령 경정수사팀의 수사로 시작된 이른바 말레이시아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은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열린공업TV는 오랫동안 경짜장 썰전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하다 못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한 국가 권력기관, 검찰, 경찰, 세관, 그리고 정치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3개월 전인 2025년 3월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국회에서 상설 특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서 절차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 지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의혹 관련한 상설 특검안을 되도록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상설 특검은 아직까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됐던 고위직 검찰과 경찰, 세관들이 자기들이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자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면서 약 20여 명의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렸다고 막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합동수사팀장으로는 윤국권 사법연수원 37기인데요.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합수팀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합수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상설특검은 대통령 지시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마디로 모두
올스톱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백혜령 경정은 얼마 전에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이문정 검사장을 만나러 동부지검에 다녀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문정 검사를 만난 날 많은 언론들이 만나서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물어봤는데 동석자도 있었다면서요? 이문정 검사장실에서 네. 예, 비공개로 독대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합수팀 사무실에 내려가서 합수팀 단장과 경찰 대표 이렇게 3명이서 한 30여 분간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합수팀 단장이 윤국권 검사죠? 그렇습니다. 자, 윤국권 부장검사입니다. 그 윤국권 부장검사한테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셨나요? 이문정 검사장과는 네. 검사실에서 네. 비공개로 독대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합수팀 사무실에 내려가서 합수팀 담장과 경찰 대표 네, 윤국권 부장검사. 네. 네네, 그 사람 맞습니다. 팀장입니다. 맞습니다. 한 30여 분간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예. 혹시 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던가요?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벽을 보고 얘기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예. 수사의 방향이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무엇을 증거 수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어서 네. 예, 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 합수팀 수사는 잠궈버리려고 하는 거다. 국민들이 모르게 하려고 수사 진행 중이니 이것은 공무상 기밀이고 피의 사실이니 국민들은 추후에 저희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잠궈버리려고 아이고야. 이렇게 합수팀을 꾸린 거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합수팀이 꾸려졌다는 언론 플레이를 보고 나서 야 이제 제대로 한번 합수팀의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왜냐하면 했습니까? 네. 이 사건이 은폐되는 과정에서 네. 윤석열 검찰이 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도 합수부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수사할 거라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네.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상설 특검까지 언급했으면 민주당이 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거. 그러니까 왜 안 하시냐고. 그게 문제죠. 아니 그거야 네. 저처럼 국회에 낙선한 분보다는 우리 당의 이제 주요한 의원님들이 네. 좀 나서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 전당대회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 당내. 네. 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의 좀 개혁적인 국회의원 몇 분은 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설 특검이 현실화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민 이사장님, 지금 우리가 일반 민주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의로운 검사, 네.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이 됐단 말입니다. 네, 네. 동부지검에 이 합수수사본부가 설치가 됐어요. 뭐 사무실을 그렇게 쓴다는 거지. 그 이문정 검사가 뭐 이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네. 그래서 동부지검에 있으니까 검사장이잖아. 네. 보고는 하겠지. 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조은석 특검이 서울 고검에 사무실이 있는데 네. 서울 고검장이 뭐 지휘를 받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문정 검사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국권 그 팀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서 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하루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윤국권 부장검사가 중앙지검에서 강력부에서 근무한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윤국권 이 합수팀 단장이 도대체 어느 시기에 근무했는지는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다 돌려봤습니다. 네. 노만석 차장, 신준호 차장, 윤국권 합수팀 단장, 경찰 대표, 우리 중랑서 형사과장인데요. 그분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당신들 국민들 속이지 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유야, 더 미움을 많이 사셨겠네. 자, 지금도 네. 여러 군데에서 박혜룡이 너무 나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인데 그렇게까지 그냥 직언직설을 하셨으니 더 미움을 사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경찰서전에서 백혜령 경정과 현재 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담당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국권 팀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장검사, 차장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화한 내용들을 최초 공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합수팀의 윤국권 부장검사와 백혜령 경장이 서로 나눈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일부러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부분 좀 편집을 좀 하는데 나중에 이 현직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 편집을 했다 이런 말 할까봐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마약 외압수사 합수팀의 윤국권 부장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단장님, 저 백혜룡 경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단장님, 예, 어떻게 또 전화번호를 또 알고 전화 주셨네요. 네네. 아니, 예. 제가 좀 여쭤볼 게 좀 있는데, 네. 부장검사님이 신준호 부장검사하고 한솥밥 먹었잖아요. 마약 게이트 할 때. 근데 제가 지금 통화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때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신준호는 차장으로 진급하고 제가 지금 좀 부장님, 일이 부부장에서 있어가지고 통화를 지금 부장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진급했잖아요. 경정님. 네. 야, 이 뭡니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거의 잡상인 취급 받으신 것 같아. 그러게. 네. 잡상인 지금. 야, 너무 심한데 진짜. 마약 게이트 덮어줄 당시에 네. 그걸 대가로 신준호 부장검사는 차장을 달았고 네. 윤국권 부부장은 부장을 달았다. 그게 네. 뇌물이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아이고야. 내용을 맞죠, 뭐. 아주 아픈 직설합법으로 아픈 데를 찌르긴 찔렀어요. 그렇죠. 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2023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펜 인편 밀반입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야, 아주 뭐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놓고 마약이 들어왔습니다. 인편으로 사람 몸에 칭칭 감아갖고 들어왔는데요. 세관이 다 그냥 통과시켜 준 겁니다. 하물며 이게 뭐 몇 그램 단위가 아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7kg에서부터 10.5kg까지, 16kg까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마약이 들어온 거죠.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네. 키로수를 정확히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4kg 또 때에 따라서 3.5kg 네. 이 두 가지 이 중량을 신체에 부착해가지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서 약 127.2kg이 들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왔고요. 500만 명 정도가 일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신체에 부착해서 이게 들어왔다는 게 국가가 아닌 겁니다. 공항이 아닌 거죠. 네, 공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마약을 몸에 이렇게 찌직 감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냥 다 통과시켜 준 거예요. 막. 이게 저는 윤석열 김건희 집권 3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엽기적인 생각하거든요. 사건. 네. 근데 그 엽기성에 비해서 네. 국민들한테 덜 알려졌어요. 너무 덜 알려졌어요. 근데 왜 덜 알려졌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네. 너무 엽기적이고 너무 만화적이라서 네. 오히려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참 역설적인데 지금이라도 이 사건은 상설특검을 통해서 네. 접근하지 않으면 네. 국민들은 설마 대통령 영부인하고 관련된 마약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을 네. 현실적으로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죠. 이 시간도. 네. 그래서 특검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2023년도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검거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잡았던 사람들이 검사들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23년 2월 5일 날 네. 6번째 들어오는 날에 한 명이 우회야가 근거가 되잖아요. 네. 이때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이 배운 대로 근무를 해가지고 우연하게 아피스를 걸어서 검거를 했고 네. 즉시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검사 팀이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신속하게 열심히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저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검사들이 저 사건을 더 키운 게 아니고 오히려 덮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2023년도 당시에 대통령실의 조직도를 좀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인천국제공항 아래에 있는데 저기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부 다 안보기관장들이에요. 안보기관장들이 상주에서 안보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공항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약 사건이 터지게 되면 바로 즉보를 합니다. 네. 어디로 즉보를 하냐면 먼저 국정상황실로 즉보를 합니다. 대통령실에. 네, 예.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에 정무수석 바로 밑에 국정상황실장이 있습니다. 비서관급인데요. 여기 즉보를 하지만 여기서는 공항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보고만 하는 거고 바로 또 즉보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입니다. 그렇죠. 김태우 차장한테 즉보를 해서 이 안보기관은 제가 인천공항은 작은 정부라고 그랬는데 부산시처럼 시장이 통화를 해서 지휘 감독하지 못합니다. 다 각기 견제와 균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안보실에서 통화를 해주고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안보기관들을 잠재우려면 안보실에서 안보실장이나 1차장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바로 순식간에 잠재워야 되는 거고요. 네. 수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대검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 컨트롤 타워가 그 당시에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였어요. 여기 부장이 검사장인데 검사장을 통해서 인천지검 심우정 지검장과 2차장 그리고 김현실 부장검사팀을 장악을 해서 덮게 만든 건데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거죠. 순식간에 잠재우지 않으면 인천공항은 소문이 금방 납니다. 네. 7만 명이 근무하는 곳이고요. 약 300개가 넘는 그런 사업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저렇게 큰 마약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작은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인천공항에서 국가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결국 수사를 전투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동훈의 그 검찰 조직도 일단 보겠습니다. 검찰 조직도를 보게 되면은 한동훈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다음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그 차장 검사가 있고 검찰국을 통해서 그렇죠. 검찰을 장악하죠. 그다음에 보시면 마약 조직 범죄 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약 수사 관련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그런데 저 부서가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실제 저기에서 첫 번째 검거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까요? 마약 조직 범죄부 그 당시에는 신봉수 검사장이었는데 이 수사에 있어서는 신봉수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장을 대리하기 때문에. 근데 신무정이 이 사건을 덮었잖아요. 그럼 누구 지시겠습니까? 그 대검 컨트롤 타워에서 지시를 한 건데 그 당시에 한동훈과 이원석과 서울중앙지검 송교가 다른 길을 갔으니까 이때 신봉수는 인천지검장 심우정과 국가안보실과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내외와 같이 한 편을 먹은 거죠. 아이고야. 그 당시에 대검찰청 조직을 좀 보겠습니다. 개편 전에는 반부패 강력부에서 지휘가 됐었는데 개편 후에 나눠진 거죠, 저게? 네, 그렇습니다. 나눠져 갖고 분리가 됐었고요. 저걸 분리를 한 이유가 신봉수 검사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동훈의 이원석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대검의 마약 조직 범죄부를 신설해라,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만 하더라도 이 말도 안 되는 마약 사건이 터졌는데 알아보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들이 좀 이렇게 수사를 해보니까 자꾸 이게 용산이 아른아른거리는 거야. 용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어떤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 그 부인과 그 일가의 그림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송병호 중앙지검장과 함께 이 사건을 제대로 묻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묻기 시작을 하면서 직언을 합니다.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때 김건희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걸렸으니까 조심하자 이래야 되는데 건방지게 우리가 사업하는데 니네가 왜 하라 마라 하는 거야. 그렇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까지만 해도 네. 한동훈은 협조를 한 거죠. 그렇죠. 협조 후 직언한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건방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씨는 검찰총장을 따놓은 당사자였거든요. 그런데 가서 쫓아가서 한 겁니다. 직원을.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부산으로 가요. 부산지검장으로 좌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덮어줬던 사람 인천지검장이었던 누굽니까? 심우정. 마약이 총장이 됩니다. 심우정과 송경호의 운명을 네. 바꾸었네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검거 검찰을 보게 되면 요 순서대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차장 검사가 중앙지검 차장 검사 고영곤 차장 검사였습니다. 당시. 아, 이게 오늘 오늘 녹화일로 예, 저 고영곤이가 옷을 벗었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송경호도 옷을 벗었답니다. 네. 신봉수도 옷 벗었답니다. 왜 옷을 먼저 미리 벗을까? 이게요, 공무원인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옷도 마음대로 못 벗습니다. 아, 네. 징계 때문에. 그렇죠. 연금도 못 받습니다. 연금도 미리 벗어놓는 거지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백혜련 경정님이 방금 보시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의 수사팀 중에서 핵심이 바로 저 부장검사였던 신준호. 네, 지금 보이시는 표. 네. 이 사람들이 전부 범죄자입니다. 네, 제가 수사를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네. 인천지검은 강력부를 지휘하는 사람이 2차장 검사입니다. 네. 서정시 차장 검사였고 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부를 지휘하는 검사가 4차장 검사입니다. 네. 고용권 차장 검사였습니다. 이들이 다 이 마약 게이트를 덮어준 범죄자들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심우정 당시 인천지검 검찰청장이 가장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서 이제 검찰총장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우정의 지시로 당시 인천지검의 마약범죄 특별검사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현실 부장검사, 최수현 검사 이 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윗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공로로 결국 다 진급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어쨌든 심우정은 이제 옷을 벗었지만 윤국건 저분은 지금 합수부 그렇죠. 마약 팀장을 합수부 하고 있는 팀장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물러나면은 큰일 나죠. 이걸 게이트를 네. 맡고 있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마저 그만두면은 이 진짜 큰일 나니까. 그렇죠. 예. 지금 표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 표를 그림을 한번 왼편 보시면- 표를 보시면 기가 네.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준호 부장검사하고 네. 호흡을 맞춰서 한솥밥을 1년 넘게 먹었던 사람이 지금 윤국권 그렇죠. 부장이었는데 네. 지금 같이 마약게이트 덮어주고 그 뇌물로 같이 진급을 했거든요. 네. 아이고야. 근데 지금 윤국권이 지금 합수팀 단장을 하고 있어요. 네.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 신준호 저 사람이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서 마약 사건을 제일 수사를 잘한다라고 알려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 신준호 당시 부장검사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 대검 마약조직범죄관으로 합니다. 영전이 된 겁니다. 자, 저 인천지검의 김현실 부장검사 어디로 갔냐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신준호 자리로 예, 가서 예, 영전에 갑니다. 그 다음에 차장검사로 진급을 합니다. 이게 아이고, 검사 세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그 강력부 검사들이 승진을 해서 차장을 다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오. 예, 대부분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부라든가 공안부 특수부 검사들이 차장을 달지. 시청자분이 헷갈리실까봐 네. 저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검찰 조직은 부장 위에 차장 검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또 왜 이렇게 거꾸로 하지? 그렇죠. 저 신준호 검사가 이제 부장에서 차장 검사로 승진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차장 다음에 부장인데 이 네. 검찰은 좀 거꾸로예요. 네. 저 신준호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는데요. 굉장히 본인 해명하게 급급하고 바빴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기사를 보게 되면 항상 마약 검거 사건의 중앙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저 신준호 부장검사입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특수통 검사들도 부러워하는 굉장히 이름을 좀 많이 알리는 그런 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일반 형사팀에 있는 경찰들도 야, 저 신준호는 제대로 마약 수사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칭송을 마다하지 않았던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병명을 이렇게 합니다. 좀 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칭저 노트하고 제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2번 21명의 조직원들이 침탈하는 게 조합하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걸 거기가 저희가 그걸 앞에서 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꼼꼼히 수사했다고 그러고 이 사안에 앞에서 다 대해서는 잘 그려놨어요, 모른다고 저희가. 그러고 그러면 이 자체에서 이 대검에서 이 합수팀 꾸린 것은 중단을 하고 새롭게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꾸린 것도 아닌데. 제가 차장님하고 윤국건 부장검사 합수팀 담장한테 범죄자라고 지금 지탄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모욕적인 말씀이고요. 근거가 없는 말씀 아니십니까? 모욕이라고 들으시면 저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그따위로 해놓고 모욕이라고 저는 그럽니까? 결과가 나오면 저도 법적 조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국가 안보가 무너졌는데 검찰이 제가요 마약 수사 여기서 20년 했습니다. 자신의 예? 영달을 위해서 수사를 아닙니다. 포기하고 승진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검사예요? 제가 그러면 뛰어내려야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검사들이 지금 그게 합수팀 사실이라면 꾸려가지고 사실이라면 수사하고 지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지휘하고 아무것도 지금 배제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신준호 차장검사님이 이 사건을 지휘부에 요청하십시오. 건의하세요. 중단시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백희룡 글쎄요. 경정한테 한번 지휘를 맡겨보자.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의심받고 있으니 공정성하고 투명성 한번 기회보자. 건의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국민이 납득을 한다니까요. 예, 그거는 제가 건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정님 부탁드리는데 아직 저도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좀 팩트에 기반해서 그렇게 좀 뭐 진술하고 이렇게 아니 이게 팩트가 발표했으면 아닙니까? 좋겠어요. 예. 지금 다 억측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억측이면 고소하십시오. 예, 저희가 이 사건이 저는 규명되고 나서 지금 이미 당장에서 옷을 고소할 벗을 그거 각오가 아니고요.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나서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저도 25년 넘게 했어요. 현장에서 느끼면서 부딪히면서 외압 느끼면서 수사를 했고 이 어려운 과정을 밝혀내는데 수사를 했고요. 신준호 차장님이 이 사안에서 그러면 기자회견해서 백혜룡이 엉뚱한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면 저희가 됩니다. 수사 결과 나오면 그걸 토대로 제가 조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사건 수사를 지금 계속 하고 이 수사를 싶다는-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본인이 배제돼 관리하시고 있다니까요. 지휘하시고 윤국건 부장검사가 지금 합수팀에서 계속 단장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신준호 차장검사님이 그거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일 때 저기- 윤준호 부장검사는 부부장이었잖아요. 한솥밥을 1년 넘게 먹었잖아요. 그럼요. 저희 다 여기 뭐 마약 쪽에 다 사람 다 그렇죠. 23년 9월 달에 같이 진급했잖아요. 같이 승진했잖아요. 그리고 인천에서 이 사건 뭐 덮었던 승진하면 안 김현실 됩니까? 부장검사 올려가지고 또 저희 승진시켰잖아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정말 피 터지게 그 당시 그 보도자료 보시고 브리핑 5번 6번 하고 막판에 숭어아파까지 깡패까지 저는 신준호 잡아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부장검사라는 승진했어요. 분을 마약과 조직폭력배 그 수사하실 때 제가 존경했던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저는 실체를 승진했다고 확인해 봅니다. 보니까 예. 그 존경했던 분이 이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거 좀 근거 없는 말씀이시라니까요. 왜 근거가 없습니까? 제가 수사 기록하고 데이터 가지고 지금 증거를 조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도 저 뭐 건의 제대로 건의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전화가 오늘 백경장님 차장검사님이 그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예. 백혜룡이 이 진실을 가지고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수사를 했으니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건의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뭐 개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뭐 이거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럴 위치에도 있지 않고 저는 오히려 그게 완전히 지금 처음부터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바람에 저도 원래면 정상적으로 지휘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사건은 손도 못 대고 그러면 있습니다.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수사 지휘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총장님도 계셨고 또 우리 부장님도 계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어졌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때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구성도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마약 수사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 아마 단정으로 와야 되다 보니까 풀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도 되게 검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안보기관이 한 사람만 보고 국민과 국가를 버려버렸다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고요. 그것을 신준호 차장검사님이 그 똑똑한 분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명색컨대요. 뭘 걸고 명색컨대 저는 이 사건 말레이시아
그 전에 세관 마약 사건이 있다는 걸 언론 쪽에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처리한 사건하고 관계 있다는 것은 작년 9월인가 10월에 그때 아니 중앙지검에서 정문한테 그때 처음 왜 알았다니까요. 김해 공항에 내려가서 검거를 해옵니까? 거기 아피스로 동동방 시키면 김해 쪽에서 검거해가지고 거기 아니, 부산지검에서 그때 수사를 하면 되는 건데. 인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왔어요. 인천 그 세관에서 저희하고 인천 세관이 특사경인데 그 사람이 심우정의 지휘를 받는데 특사경이 안 그렇습니다. 중앙지검 체제를 정확히 모르셔서 하는 거예요. 송경호 지검장한테 자기들이 요청을 했다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아피스만 걸면 돼요. 2월 5일날 검거됐을 때 아피스만 걸면 되면 얘네들은 100% 검거가 되는데 왜 부탁을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예. 그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다 지금 합수팀에서 뭐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있으면 제가 그 시스템적으로 법리를 아시는 분이 수사를 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자꾸 뭐 더 말 길게 하면 요지는 뭐 제가 알겠고요. 그럼 건의해 주세요. 수사 중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사 중단 시켜달라고 수사 중단하라고 건의 좀 해주세요. 그 자체가 지금 외압인 거 아니에요? 뭐 수사 돌아가고 있는 수사를 왜 중단하라고? 아 제가 그러면 노만석 차장님한테 수사 중단시키라고 그렇게 지시해달라 부탁하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신준호 차장검사님은 그런 건의를 하는 게 외압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노만석 차장검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이 수사는 이런 전화가 중단돼야 된다. 알려드리고 검토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지금 아무것도 보고 못 받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언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동부지청 가가지고 이문정 검사님 만나고 합수팀 단장 만나고 돌아왔을 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분이 신준호 차장님 검사 바로 밑에서 부부장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을 속여도 유분수지. 국민이 이제 이 사건의 전문가가 되었다니까요. 그러게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당연하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연한 겁니다. 없는 의혹을 갖고 조금 우리 수사팀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수사했던 검사님과 그 당시 우리 수사팀 5명을 지금 완전히 지금 무슨 뭐 매국노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국노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참 열정을 가셨던 이 조직범죄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신준호 부장검사의 모습은 이 마약 게이트에서는 일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됐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경정님, 뭐 다음에 또 통화하시고요. 제가 그러면 오늘 통화는 이걸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부에. 예.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좀 그 오해를 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경정님, 저가 무슨 뭐 일도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 사건을 객관적으로 좀 봐주시고 좀 수사팀 지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일단 한번 돌아가는 걸 결과를 보시고 뭐 특검을 하든지. 저는 상설 특검이 발효돼 있어가지고 사실 내심 이제 드디어 풀렸구나. 그럴 줄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그건 안 돌아가고 이게 수사팀 돌아가면 저도 좀 사실 못마땅해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기가 막히고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그 검사님들의 민낯을 보면서 제가 검사들을 범죄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서는 게 그 인식과 달리 그렇게 실망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희 그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예, 절차로 시스템으로 보여주셔야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우리 총장 대행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더라. 제가 전화 드렸어요. 예, 그러면 그래도 저한테도 간곡히 전화하니까 또 그런 뜻은 전해드려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아니, 우리는 제가 처음에 이 사건 한다고 들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최대한 우리 백경정님을 이사수사팀에 합류시키자. 같이 합류시켜도 되고 아니면 그런 논의까지 적극 다 열려 있는 거였습니다. 누굴 배제하고 몰래 깜깜이로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깜깜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되고 제가 지휘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권력기관과 안보기관들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있는 대로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도 고통스럽지만 시간을 밝혀질 때까지 지금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도 지금 많아서 많은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저희도 다 같이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이니까 그렇게 서로 이해하시고요. 일단 결론 나올 때까지 보시죠. 신준호 차장검사님도 사건을 잘 모르고 윤국권 그 합수단장도 그러니까 사건을 잘 모르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속속들이 네. 아는 사람이 백혜련 경정이라니까요. 그러면 저한테 그럴 수 맡겨야 되는 거 있겠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는데 저도 그때 여기서 청문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뒤늦게 이제 찾아보고 지휘부에서도 이게 네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해서 다 그때 기록 다 보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관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쭉 이제 진상이 파악했지. 그전에는 뭐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죠.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검찰에서 그것도 전체 그림을 높은 모르고 직급에 있는 있는 분들이 이 흐름을 몰랐다 이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그때는 예. 정말 그래도 아무튼 뭐 좀 힘내시고 저희 조금 좀 저 진상 규명을 일단 1차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저희도 뭐 예, 그런 마음. 저희도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자꾸 거론되고 이게 한다는 자체가 저희 수사팀도 되게 그 당시 좀 중앙 수사팀 거의 그대로 있는데요. 되게 지금 뭐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모든 게 이게 말씀 하나 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또 전화하시게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좀 긴 통화였는데 변명이 참 구구절절합니다. 아니 너무 슬픕니다. 슬퍼요. 진짜 네. 수사하겠다고 수사해야 한다고 정말 우는 심정으로 지금 백혜룡 경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선 저 검사 수사 책임자는 심드렁하고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이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 대검 컨트롤 타워 마약 사건의 대검 컨트롤 타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저 신준호 부장검사인데 저렇게 심드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올스톱이거든요. 아 근데 차장 검사님인데 저분이 자기도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합수단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설 특검이 가동되는 게 상식적으로 네. 국민적 판단일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 지금 신준호 차장검사가 노만석 지금 검사장을 대리하고 있거든요. 네. 저 대검 컨트롤 타워에서 합수팀을 지휘하는데 본인은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휘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보고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휘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신준호 지금 차장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서 차마 지휘를 못하는 게 아닌가. 네. 네. 결국에는 이 사건의 생각해보고. 최고 책임자,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노만석, 그 차장 검사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한동훈이가 어떤 마약 관련된 발언들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2015년 이후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2022년 12월 15일 날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직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검찰청은 마약 공급 및 유통사범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여기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23년 2월 6일이잖아요. 네. 23년 2월 5일에 네. 인천지검에서 1명을 검거하고 3명을 놓쳤는데 네. 출국 금지 시키지 않고 그대로 안전하게 내보내주고 네. 계속 마약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네. 이때 한동훈이 나서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보십시오. 경고합니다. 전국 검사장 검사장들한테.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월 5일 보이시죠? 2월 5일. 네. 요때입니다. 여러분. 요때 한 명 검거하고 3명을 네. 출국 금지 시키지 않았던 그런 날인데 다시 네. 보시면 전국 검찰청은 마약 공급 및 유통사범에 대해 반드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 한동훈 법무장관이 누구한테 지시를 했냐면 네. 신봉수 검사장이 말을 안 들어요. 네.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들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안보실과 협작해가지고 마약을 계속 들여보내줘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윤석열하고 독대합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이거 아시죠? 이거. 아, 아시죠? 24년 10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지 그때부터. 자, 그 이전에 네. 그 마약 관련해서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 김건희가 아주 노골적으로 김건희가 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적대시했잖아요. 네. 그게 다 이 사건과 연루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신의 대권욕에 불타서 정치적 이유로 결별을 했다. 이렇게 아는 국민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은 배신자론의 프레임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네. 우리 백경정 경정님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 사건, 김건희 일가가 관련된 마약 사건을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와 한동훈은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만화적이잖아요. 만화적이죠. 예, 너무 네. 만화적이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네. 전 내란이 성공했으면은 한동훈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영연백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비밀을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이 알고 있다? 어떻게 살려둡니까? 아, 그렇게 한동훈을 데스노트에 올린 이유도 네. 이런 것도 관계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경쟁 문제였으면 네.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2월 27일 날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네. 예,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김해공항에 내려가서 3명을 건거해 오죠. 이때 예, 누구를 시킵니까?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부장 팀을 시켜서 건거해 와가지고 네. 그날 사건만 하고 이걸 덮어라. 예, 그 전에 11건을 전부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동훈의 예, 워딩이 또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한동훈의 2월 27일 날 건거하고 나서 3월 16일 날 3명을 기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23년 4월 7일 법무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마약 수사는 특정 국적이나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이게 대통령실과 안보실에 경고하는 거죠. 심우정과 신봉수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아, 특정 그런 국적은 뜻이었구나. 뭐냐면 윤석열 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마약을 수입해 왔잖아요. 특정 네. 국적 말레이시아거든요. 호호. 네. 특정 계층은 누굽니까? 특정 계층은 이태원 참사 때 거기 놀러 갔다고 비난을 하는 우리 젊은 영혼들 네. 159명에 지금 이르죠. 그분들을 지칭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스스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죽어도 포기를 못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유, 자, 또 한동훈이가 말을 합니다. 한동훈은 23년 6월 26일에도 국회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마약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4년 4월 5일 날 이때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유세 이때도 국민의힘이 마약을 잡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약이 번지는 사유를 막겠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이 마약을 가지고 김건희 일가가 너무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마약을 잡겠다라고 선을 긋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고 막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네. 협박의 의미도 좀 있겠네요. 경고의 네, 의미도. 네. 예,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명품백 사건 때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 명태균 게이트 때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계속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관세청, 그 세관들의 그 비리 내용들을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파헤쳐야 되는데 이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관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관제 시스템을 아예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아이고,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 전면 교체 및 전환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지금 핑계는 23년 5월부터 2년여에 걸쳐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5년 4월 달에 몰래 발표를 합니다. 25년 3월 달에 시스템을 전부 교체했다고 운영체제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전자통관 시스템의 그 기록은 전자기록은 국가기록물입니다.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운영체계를 바꿔버리면 거기에 이 범죄자들이 들어가서 확인했던 내용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여행객을 확인하고
통관 물품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전부 지원했던 삭제했던 그런 기록들이 전부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걸 1,06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네. 몰래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거 반드시 수사해서 증거인멸을 기획하고 이 막대한 혈세를 썼던 사람들을 전부 처벌을 해야 됩니다. 2023년 5월 달이 시작했다면 이제 교체가 완료했겠네요. 25년 3월에 교체가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한 달 뒤에 25년 4월 달에 몰래 발표를 합니다. 전면 교체가 된 거고요. 2023년 네. 5월 달이면 그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직후에 바로 시작한 저건 거네요. 핑계고요. 네. 25년도에 급하게 아마 작업을 진행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말이 수사지만 실제로는 사에서 시옷을 빼고 미음을 넣으면 됩니다. 무마할 목적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시스템에서 누군가 손을 대서 지우려고 하면은 그게 다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울 수도 없어. 그럼 백경정님 말씀에 2025년에 급하게 시스템 교체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특검이 상설특검이 통과되는 그 즈음에서 급하게 저게 진행된 것 같고요. 저것뿐만 아니고 세관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저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과 1과, 조사과 2과 등등 여러 명이 있는데 네. 그 업무용 컴퓨터도 이미 교체가 됐다. 아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증거는 과연 인멸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최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대검 차장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노만석 차장인데. 노만석. 예.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지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자. 결과물도 내도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은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같이 어떤 한번, 것들을 해주신다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것들 압수수색하자.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은 지금 제가 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 차장님이 만약에 오판하셨다면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오판한 게 뭐 있어요. 같이 밝혀보자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신준호 차장검사고 그렇게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지금 합수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고요. 뇌물이라고요. 특수 직무 유기하고서도 뇌물까지 받아서 승진한 사람들한테 이 수사를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마약 조직부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범죄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차장님 같은 사람이 계시니까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는 노만석 차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차후 뭐 검찰총장님 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아닐 거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백혜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이 사건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속인 거 없어요.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이라는 팩트라니까요. 제가 자료 가지고 기록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추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팩트가 맞는지 한번 같이 퍼즐을 맞춰보자니까요. 그래 퍼즐을 맞추려면 저를 책임자급으로 차장님이 추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번 지금까지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어제 면담했고요. 네. 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으면 일단 압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되고 압수해야 되고 압수해야지. 그 보여주기식 수사도 아니고 세관 그 피의자들 두거지 압수수색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잠깐 국민을 속일 수 있지만 금방 드러납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전문가 다 됐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차장님. 좋습니다. 우리 백경정님 말씀을 내가 수사팀에 전할게요. 그 부분 압수수색 가능한지. 아니 그것을 대검 컨트롤 타워일 때 우리 검사장님이 심우정 총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이 합수팀을 꾸렸잖아요. 다 알고 꾸렸잖아요. 그걸 거둬들여 달란 말입니다.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진실 안 밝혀도 돼요. 수사 중단하다고 해달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차장님, 예. 수사 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그거 뭐 제가 지시하고 말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직대가 차장님이잖아요. 검찰을 지금 지휘하는 사람이 차장님이시잖아요. 저는 밝힐 걸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아니 범죄자가 뭘 밝힌다는 거예요? 셀프 수사해가지고 뭘 밝히겠습니까? 그래 문제자는 유죄 그러면서 법치를 논하고 지금 합수팀에 구성되어 있는 검사들 이름도 몰라요. 지금 차장님 검사들은 독임제 행정관청이잖아요. 공익의 대변인이고 객관 의무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이름도 감춰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구누구 합수팀에 포함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할 거다.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 사건이 특검안도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사안이니 중간중간에 국민들께 알려서 함께 진행해 나가야죠. 이게 뭡니까? 그냥 너무너무 놀랐어요. 한번 만나서 그 수사단장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사단장하고 얘기하고 왔잖아요, 제가. 신준호 차장검사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인천세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김해세관 내려가서 검거해 왔다고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없어서 이들을 추가 수사 안 하고 그 당일만 사건 수사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런 사람이 왜 그 증거를 우칭저 노트하고 공범 12명 출연한 세관 보고서를 우칭저를 처벌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정 증거로 사용을 했냐 말이죠.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 자체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그 위치에서 대검 컨트롤 하셨던 검사장님께서 그걸 몰랐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누구도 이해 못 합니다. 차장님, 수사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제가 수사팀에 전달할게요. 수사 중단시켜 주십시오. 제가 국민들께 호소드릴 겁니다. 예. 언제든지 혹시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수사 중단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화 끊을게요. 네, 아이고, 노만석 참. 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정말 박혜룡 경장님 암 걸리겠어요, 암. 이 진짜 어떻게 이런 참담한 상황. 아니 도대체 열심히 수사해야 될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어하게 나오고. 아니 보세요. 자기가 수사팀이 합수팀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자. 예. 잘할 거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내용 모른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 담당팀장은 수사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지금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으니 거기서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합수팀은 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상설특검은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도대체요? 검찰에서 이 사건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이 사건을 마약 게이트를 덮어놓고 전부 승진하고 전부 용전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이 나라? 일종의 뇌물 아닐까요? 근데 이 승진하는 거. 보니까 참 재밌는 지점이 그럼 이것을 무마시키고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자기들도 인사 시즌이고 그러니까 검찰 권력 체계 자체가 정비 중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떻게 해서 수비할 건지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상설 특검은 가동이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상한 가독이 이 사건이 이상한 가독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관세청은 다 증거인멸하고 그렇죠.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촘촘히 군만말처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별별 사람들이 다 기득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 맞아. 네. 아이고. 그러니 이거를 괜히 이거 뜨거운 감자잖아요. 열었다가 어디서 누가 다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한 명만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면 돼. 그 한 명만 악마화해갖고 정신 이장자로 만들면 돼. 지금 현재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백혜룡 거리 돌아. 뭐 얘기 듣지 마라. 과다망상 뭐 착각 환자다 뭐 이런 말도 들고 있고. 이게 딱 이거 보면서 전 느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작업이 들어갔구나. 네. 그때 저는 확신하게 됐죠. 이걸 우리 백 경장님만 입 닫으면 그렇죠. 여러 사람이 편한 거죠. 처벌받지 않고 편안해진다. 편안해지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분이시네. 위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건희 씨죠. 김건희 씨가 지금 위험합니다. 이 김건희 씨가 이 모든 마약 게이트, 이 심각한 정치 게이트를 다 지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분만 없으면 백혜룡이 떠들어도
무마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속속들이 많이 알게 돼서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이제 이 사건이 수사가 되려면은 상설특검이 아니고 정식특검이 발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물론 민주당이 많이 바쁘고 좀 뭐 당 대표 선거도 있고 하니 조금 이 사건을 등한시하거나 뒤로 밀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민주당 의원님도 오늘 이 방송 보신다라면 대통령님의 지시대로 빨리 상설특검이라도 제대로 좀 가동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백경정님 말씀 듣고 든 생각이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는 정치투쟁 중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내란이 합법적인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약 사건의 실체를 절대 자기 스스로 인정할 리는 없잖아요, 김건희 그렇죠. 씨가. 당연하죠. 네. 그렇다면 이 사건과 우리 백경정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실체적 진실을 감추었던 분들은 오로지 백경정님을 가두고 정신병자로 만들고 그렇죠. 입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오늘 백경정님 그 건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네요. 안전이 너무 염려됩니다. 네. 주변 시민들이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제가 차를 몰고 외부에 나가지 않습니다. 제 안전은 제 스스로 지켜야 되고요. 네. 메신저가 사라지게 되면 이 사건은 그럼요. 묻히게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경찰을 대표해서 실질적 수사를 하고 있는 한 명의 형사과장이 있습니다. 중량경찰서의 신용수 형사과장인데 현재 이 합수팀으로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돼요. 경찰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자리에 과장님이 왜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요? 아니, 네, 네네. 윤국견 그 단장이 누군지 몰라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 관계없이 저희 경찰 거기에 있는 거니까요. 아니, 윤국현 단장은 신준호 부장검사, 차장검사 승진할 때 부부장에서 부장검사 승진한 사람이에요. 마약 사건 덮어주고 뇌물로.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저야 업무 지시 가는 거지. 이제 가서 근무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네? 아니,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을 직접 취급해가지고 덮어주고 뇌물로 부장검사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네. 제가 아는 건 아니니까요. 네. 과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 잘 하겠습니다. 아니, 경찰의 오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네? 이 사건을 검찰의 합수팀에 내준 그 경위부터 경찰의 치욕이에요. 지들이 관계없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경찰이 내줬단 말이에요. 거기 왜 과장님이 계시냐고요. 저희 이제 뭐 똑같은 말 계속 하게 되네. 아니 뭐 지시를 받으면 가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요. 네. 이걸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요. 과장님 걱정됩니다.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그 오물을 묻히시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걱정해 주시는 거 잘 참고해서 근무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분은 뭐 올림픽 정신으로 수사하시는 것 같아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올림픽 정신. 수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대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이 출범을 하면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합수팀에 수사하는 건 특검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공무상 비밀, 피의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격리시키고 잠궈버리는 거죠. 알리지 않는 거죠. 그러려고 지금 합수팀을 출범시킨 겁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이사님부터 한 말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내란 트라우마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윤석열이는 다시 구속됐고 김건희도 뭐 조만간 갈 것 같은데도 왜 내란 트라우마가 이렇게 지워지지 않냐. 저는
이 마약 특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금 특별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바구니가 끼었다고 할까요? 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언제든 이자들은 부활할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깨끗이 이 분야 가장 잘 아는 수사관이 정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하면 좀 맡겨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미적되는 이유를 도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위원장님. 예, 이 마약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그리고 가장 전문성 있게 조사를 해왔던 백경정 님이 상설 특검이다, 일반 특검이다. 특검을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국회나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무슨 정치적 행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 한 가지만 우리 경정님만 묻고 싶은 게 국민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들여왔던 말레이시아 조직당이 가져왔던 마약이 500만 명 때로는 또 100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정도의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정말 김건희 영부인 전 이런 분이 비호하는 세력들이 500만 명한테 투약 가능한 마약을 가져왔다는 거. 이거는 뒤에라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뭐 인천 세관에서 이렇게 뭐 적발이 되든 안 됐든 이것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관계됐다면 이런 자기한테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비호했다는 게 오히려 여기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대단한 사람이죠. 김건희 씨는 뭐 엽기적인 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 돈이 되는 곳, 위법적인 곳에 그 수완을 부리는 것은 그 능력치가 신의 영역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약 게이트에 이렇게 이 모든 국가 권력기관을 순식간에 공범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한동훈 장관이 총사령관이 됐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봉장이 됐습니다. 이 마약 사건을 23년 9월 달에 백혜롱 수사팀에서 정말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사건을 누가 막는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다는 말 했는데 이 사건을 누가 막는다는 겁니까? 그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일단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막아야 되는데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딱 한 분 계시잖아요. 김건희 씨. 네. 이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500만 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이 대한민국에 풀렸다. 그럼 중남미 마약 국가처럼 되는 거잖아요. 500만 명이 메이다에 아니고요. 걸린 것만 500만 명이. 1000만 명이 넘는 지금 약이 실제 유통된 거는. 그러면 전쟁 상태 비슷한 완전 마약 천국이 될 건데 그렇죠. 그런 것서 개의치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 지점에서 아니 참 놀랍습니다. 진짜 누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짜장면 배달을 먼저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약 배달을 시켰대요. 짜장면 배달보다 마약 배달이 먼저 왔대. 아이고. 그렇게 쉬워요. 대중화가 됐구나. 자, 우리 끝으로 백혜령 경정님,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염려하시는 어떤 분들은 조언을 하십니다. 현직 경찰관 신분이니 정치적 언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 게이트는 정치 게이트입니다. 마약 게이트 수사는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게이트 수사입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은 주머니 속 송곳 같아서 언젠가는 삐져나오기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저 옆에 계시는 정철수 PD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너무 수줍어합니다.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죠. 진실은 또 너무 가혹합니다.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직을 걸고 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회사의 명운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얼굴을 내밉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진실이 온전히 본 모습을 드러내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금주당 썰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에서
예, 마약이 진짜 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이 대한민국을 마약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렸던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려면 반드시 백혜련 경정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광고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